중국 해군이 보유한 수상 전투함 중에서 가장 큰 만재 배수량 1만 3천 톤 이상으로 평가가 되는 타입 055 미사일 구축함과 만재 배수량 7,500톤인 타입 052D 구축함이 2022년 6월 13일 제주도 남쪽의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동해로 진입한 사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본 통합망료관부는 6월 1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했고, 중국 현지 언론 매체들이 6월 18일과 19일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합망료관부가 공개한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2022년 6월 13일 12시경 해상자위대 사세보 경비대 소속의 다용도 지원함 AMS-4303 아마쿠사함과 마이주루에 주둔하는 제2고속종대 소속의 미사일 고속정 PG-824 하야부사정, 사세보에 주둔을 하는 제3고속정대 소속의 미사일 고속정 PG-829 시라타카정, 그 다음에 아츠카 해자대 항공기지에 주둔을 하는 제4항공군 소속의 P1 해상초계기 등이 나가사키현 후쿠해 섬 서쪽 약 200km 해상에서 동진하는 중국 해군 수상함 3척을 식별을 했다. 식별된 중국 해군 수상함은 타입 055 미사일 구축함 1척과 타입 052D 구축함 1척, 해상보급함 1척 등 3척이다. 이 3척의 중국 해군 수상함은 대마도 남쪽의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동해로 진입했다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분석을 해보면 통합망료부가 촬영을 한 중국 해군 수상함 3척은 우선 한번 102입니다. 2021년 3월 2일 북해 함대에 취역을 한 타입 055 미사일 구축함의 제2번 함인 DDG-102 라싸함입니다. 현재 북해 함대의 제1구축함 지대 소속입니다. 두 번째 한번 120입니다. 2019년 11월 북해 함대에 취역을 한 타입 052D 미사일 구축함 DDG-120 청두함입니다. 현재 북해 함대 제1구축함 지대 소속입니다. 다음은 한번 902번입니다. 2015년 12월 5일날 취역을 한 타입 903A 함대 종합 보급함으로 AOR 960 둥핑호함입니다. 2021년 중국 해군이 한번 조종으로 한 번을 바꿀 때 AOR 902로 한 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북해 함대 제1구축함 지대 소속입니다. 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중국 해군 수상함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우선 타입 055 미사일 구축함입니다. 중국에서는 미사일 구축함이라고 부르나 나토 분류는 렌하이급 미사일 순양함입니다. 만재 배수량이 13,000톤이 넘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2017년 7월부터 진수를 시작을 해서 2020년 1월 제1번 함인 DDG-101 난창함을 취역을 시켰고 현재까지 총 8척이 진수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 1척, 2021년에 3척, 2022년에 2척 등 총 6척이 취역을 했고 2척은 지금 해상 평가 중입니다. 척당 건조 비용이 2017년 기준으로 8억 8,800만 불로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척당 약 1조 1,400억입니다. 북해 함대에 4척, 남해 함대에 4척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수직 발사관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함수에 64기, 함무에 48기 등 합계 112기를 설치를 하고 HQ-10 함대공 단거리 미사일, HHQ-9B 함대공 중거리 미사일, YJ-18 함대함 순항 미사일, YJ-22 함대함 초음속 미사일, CJ-10 함대함 순항 미사일, 미사일 발사 어뢰 등을 사용을 합니다. 미 해군과의 함대 결전을 상정한 일종의 화력함 개념으로 건조가 되고 있으며 운용 미사일 중 사정거리 1500km인 핵탄두를 탑재하는 CJ-10 함대지 순항 미사일과 탄두 중량 1톤으로 초음속 대함 순항 미사일인 YJ-21이 가장 위협적입니다.
두 번째로 타입 05ED 구축함입니다. 나토블루는 루양 3급으로 만재 배수량은 7,500톤입니다. 타입 346A 3차원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적용을 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은 중국식 이지스함이라고 선전을 하나 그 성능이 입증된 객관적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2014년 3월부터 취역하기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20척이 건조되었습니다. 중국은 총 25척을 건조한다고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64개의 수직 발사기를 장착을 하고 HHQ-9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과 YJ-18 함대함 미사일, CY-5 대잠 미사일을 운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타입 903A 함대 종합 보급함입니다. 2004년부터 도입을 한 해상 함대 보급함으로 총 10척을 건조를 했고 현재는 8척을 운용합니다. 나토블루는 후치 2급이고 만재 배수량은 23,400톤입니다. 1,500톤의 유류 및 윤활유와 250톤의 청수, 그러니까 먹는 물입니다. 맑은 물. 그 다음에 680톤의 건화물 또는 탄약을 적재를 합니다. 북해함대에 2척, 동해함대에 3척, 남해함대에 3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공산당 선전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DDG-102의 라싸함입니다. 중국 공산당 선전부는 CCTV를 이용하여 DDG-102 라싸함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5일 CCTV 채널 13의 뉴스는 DDG-102 라싸함이 타입 056A 신형 미사일 초계함인 한번 602 딩핑산함과 한번 607 둥잉함과 함께 북부함대 훈련센터에서 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 선전부가 운영을 한 환구15는 2022년 6월 14일 영상보도를 통해 DDG-102 라싸함이 동해에 진입하여 첫 번째 원양훈련을 실시했다며 미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의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사이 철저한 전력을 발휘하여 대만에 대한 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억제하는 능력을 보여준 훈련이라는 논평을 했고, 이 보도를 6월 19일 중시 신문망이 기사화를 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 해군의 양적 팽창에 군사적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몇 개월에 한 척씩 수상 전투함을 진수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 해군의 이러한 행보는 첫 번째, 잦은 전투 함정의 개발과 교체로 수십 년씩 걸리는 해군의 해상 전투 교리의 개발과 실제 전투에 적용하지 못하는 미숙함이 존재를 하고, 두 번째, 함대 및 각계 함정의 소프트웨어인 전투지휘 통제 시스템의 버그 발생 문제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으며, 세 번째, 함을 승선하는 승조원들이 함을 운용을 하는 조함과 함에 장착되어 있는 무기를 운용을 하는 전투 체계 조작에 미숙성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입 055의 경우에 국내 일부에서는 그 성능에 대해 과장이 된 부분이 있지만, 미 해군 미사일 순양함인 타이콘데로가급에 장착이 되어 있는 이지스 전투 시스템 레이더인 AN/SPY-1BV의 탄도미사일 식별 거리가 925km인 반면에 타입 055에 장착된 이지스 전투 레이더는 450km에 불과합니다. 타이콘데로가급에 장착이 되어 있는 대공 탐색 미사일인 AN/ASPS-49의 교전 거리가 324km이고 탐지 거리가 463km 이상이며, 필요에 따라 미 항공모함에서 E2 호크아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레이더의 성능이 떨어지고 공중조기 경보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타입 055의 한계를 타입 052D의 통합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중국 해군의 의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2022년 6월 13일 동해로 진출한 중국 해군 수상함의 조합과 5월 15일 CCTV 채널 13의 뉴스보도, 6월 14일 환구15와 중시 신문망의 기사로 미루어 보아 중국 해군이 타입 055 미사일 구축함의 전략화를 위한 해상 전술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술훈련을 중국 내에서는 국내에 대만 문제와 연결을 시켜서 중국인에게 정치 문제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력함 개념으로 건조된 타입 055 미사일 구축함에 장착된 레이더는 전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대 탐지 거리가 450km에 불과합니다. 구축함 타입 052C에 처음으로 적용이 된 타입 346의 개량형이며 순행식 냉각 방식을 적용을 한 HLJG346B 드래곤 I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입 052D 구축함의 경우에는 그 HLJG346A가 장착이 되어 있으므로 성능상으로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타입 055와 타입 052D를 최대한으로 해상으로 벌려놓으면 산술적으로 약 900km의 전투 영역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미 해군 순양함인 타이콘데라급의 그 이지스 전투 체계의 레이더와 그 동일한 그러한 그 전투 영역입니다. 결국 미국은 순양함 한 대만 투입을 하면 되지만 중국은 타입 055와 타입 052D를 함께 투입을 해야지만 미국과 유사한 그 작전 전투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듭니다. 이번에 동해로 진출한 이유는 중국 언론 보도처럼 원양 전술 훈련을 위한 것입니다. 동해 중앙에 있는 대화태를 기점으로 CJ-10 함대지 순항 미사일의 사정거리 1500km를 적용할 경우 한반도와 일본 열도 전체, 러시아 동부 전구의 핵심 지역이 모두 포함이 되므로 무력 시위의 성격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사점과 결론을 도출을 합니다. 한미 간의 군사적 접촉 면적이 2017년 이전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지난 5년간 발생을 한 미국과 일본 상가의 정보 교류와 전략적 선택의 극심한 간격이 급속히 메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급 군사기밀인 수중 음향 정보를 해군 정보단이 미 해군과 공유하는 협정이 체결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중국 공산당은 동북아시아에서 고립이 되는 위기감을 느낄 것이고, 이에 대한 반발로 타입 055를 대한해협을 통해서 동해로 진출을 시켜 한국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서 이 훈련을 대만 문제에 개입을 하는 미일에 대한 억제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권의 정치 성향에서 비롯된 편향된 대외 정책이 뿌려놓은 국가 안보관에 대한 국민적 분열, 국민 개개인과 각 기업의 개별 손익에 따른 상황으로 국가 안보를 판단하는 작금의 경향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사이에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절실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선결되어 합의된 국가안보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향후 2년에서 3년 내에 한국에 들이닥칠 국제 상황의 경랑을 헤쳐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